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감이 빠른 편도 아니고 의심이 많은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살았고 가정에 문제 하나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데요. 뭐랄까, 집이 더 깨끗해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냄새였습니다. 예전엔 집에 들어서면 아내가 만든 음식 냄새라든지 가끔은 빨래 냄새 같은 그런 익숙한 가정집 특유의 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정확히는 샤워 후에 뿌리는 듯한 비누 향이랄지 뭔가 섬세하고 이국적인 디퓨저 향 같은 거였습니다. 냄새 자체는 불쾌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 집에서 왜 나지 싶은 아주 묘한 불쾌감이 느껴졌어요. 첫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디퓨저를 새로 샀나 싶었고 샤워하고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냄새가 계속됐다는 점이에요. 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그 냄새가 항상 같았어요. 향기 강도도 동일했고 마치 누가 제 출근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 직전에 집 안을 정리하고 향을 흩뿌린 것처럼 딱 맞춰서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청소 좀 했어. 향초 새 거 꺼냈어. 빨래 돌렸는데 섬유유연제가 바뀌었나 봐. 그런데요. 섬유유연제라기엔 너무 이국적이고 디퓨저라기엔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향은 어느 한 공간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침실은 이상하게 향이 약했고 화장실 쪽은 아예 무향이었어요. 근데 거실 소파 앞 그 자리에만 항상 향이 강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소파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파 쿠션이 미묘하게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각 잡는 성격인데 그날만 유독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남은 와인잔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물었죠. 이거 와인 마셨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혼자 좀 마셨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근데 그 잔 입술 자국이 2개였어요. 제가 봤습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립 자국 그리고 바깥쪽에 큰 입술의 흔적 그때부터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넘기려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양말을 찾는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 옷장에 있던 양말 서랍 속에서 남성용 브랜드 속옷 하나가 접혀 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절대 입지 않는 브랜드 색깔도 스타일도 완전히 이질적이었어요. 이건 뭐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방에 들어왔고 제가 그 속옷을 들고 있자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아, 예전에 빨래방에서 잘못 들어온 거야.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버린다는 걸 깜빡했네. 그 변명 들었을 때요,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그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회사 동기한테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던 냄새 그 냄새랑 똑같은 향이 그 동기놈이 자주 쓰는 향수랑 비슷했다는 것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친구였는데 설마 우리 집에? 하지만요, 의심은요, 한 번 들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잠든 아내 옆에서 핸드폰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잠금 해제는 돼 있었고 카톡 창엔 지워진 흔적이 가득했어요. 최근 대화 목록은 3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전부 읽은 메시지 없음 상태. 이건요, 누가 일부러 지운 겁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흔적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운 사람은 절대 처음이 아닐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의 일상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었고 아침이면 도시락을 챙겨줬고 저녁이면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다는 게 더 소름 끼쳤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못 견디겠던 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치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였고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즘 따라 그렇게 날 이상하게 봐?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을 해. 뒤에서 쭈뼛쭈뼛 대지 말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요. 와,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CCTV나 몰래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입 흔적이라도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건 디지털 도어락 로그 확인이었습니다. 요즘 도어락은 앱으로 연동하면 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기록을 보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퇴근 시간은 제가 대략 오후 7시, 그런데 오후 6시 20분경에 문이 한 번 열리고 그 직후 6시 55분경에 또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6시 20분쯤에 집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 누군가 나갔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단순한 착각일 수 없잖아요. 더 무서운 건 그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저는 분명히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집에 있었죠. 그럼 그 시간에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그 냄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향, 침대에는 안 배어 있는데 소파에만 강하게 남아있던 냄새. 제가 그걸 맡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회사 동기 이민수 걔가 쓰는 향수랑 비슷했어요. 예전에 출장 갔을 때 그놈이 방에서 향수 뿌린 적 있었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직구한 거야. 오직 온라인 전용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 향이 우리 집 거실에 퍼져 있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놈과 제 아내는 얼핏 보면 아무 접점도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요, 예전에 아내랑 민수랑 같은 모임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데려간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둘이 말도 조금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와,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뭐 그런 정도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갤럭시 쓰고 있었고 구글 위치 기록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어떤 날은 제가 없는 시간에 근처 쇼핑몰을 찍고 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스파룸을 중심으로 위치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일부러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에겐 야근할 것처럼 꾸몄고 조용히 집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오후 5시 10분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외출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더 단정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그걸 따라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택시를 타고 바로 그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안 들키게 층마다 움직임을 보며 엘리베이터 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내린 곳은 스파룸이 아니라 룸 형태의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순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머리가 아찔했어요. 그 라운지 앞엔 미리 와서 기다리던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뒤돌아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 분명히 이민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사람 좋아 보이고 늘 웃는 인상이긴 했지만 그 순간 그 웃음은 너무나 불쾌하고 역겹게 느껴졌어요. 아내 앞에서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다가가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이끄는 모습,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사람이 룸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 저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냈고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멀리서였지만 얼굴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룸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명 소리처럼 귀 안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였구나. 진짜 우리 집이었구나. 진짜 그 냄새가 그놈 냄새였구나. 모든 조각이 그 순간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그날 우리 집 거실에 퍼졌던 향기, 소파에 남아있던 립 자국, 도어락 로그의 기묘한 시간차, 지워진 메시지 기록, 남성용 속옷, 그리고 민수의 향수, 그 모든 게 하나의 실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전엔 너무도 흐릿해서 못 보던 게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내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와의 관계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후 9시 20분쯤 헤어스타일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웃고 들어오더군요. 미안, 친구 만나고 늦었어. 조금만 일찍 말해줬으면 밥 안 먹고 왔을 텐데. 제가 멍하게 앉아 있자 아내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오히려 반문하듯이 말했어요.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구나.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모습에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웃기게도 민수와 가장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그날부터 전 그놈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평소에 자기는 투명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명하다는 게 참 역설적이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에 민수가 혼자 나가는 걸 봤습니다. 기다렸어요. 5분 정도 후에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 잡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우리 동네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딱 하나의 단독주택 빌라가 있는 곳이었고 그 앞에 멈춰선 민수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후드티를 꺼내 입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 골목 바로 우리 집 뒤편 골목이었고 민수가 향한 방향 우리 집 뒷문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구조 리모델링하면서 뒤쪽 창고문을 세컨 출입구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문은 아내만 사용했고 심지어 제가 따로 출입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민수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저는 멀리서 숨어서 촬영했고 그 시점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민수 대략 40분 후 아내가 동네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돌아왔고 자연스럽게 그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둘이 제 집에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제 공간, 제가 일군 우리 집에서 그 둘은 그렇게 태연하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소형 녹음 장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작고 민감한 마이크였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모델이었어요. 그걸 거실 소파 뒤쪽 쿠션 사이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어떤 말을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거가 필요했고 더 이상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정확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저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숨을 참고 들었어요. 처음 10분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TV 소리 같은 게 작게 들리긴 했지만 사람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두 쌍 그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그 다음 다른 목소리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일이 좀 꼬였지 뭐야. 근데 너 얼굴 보니까 풀린다. 그 한마디에 제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가 정말 끔찍했어요. 이건 뭐야? 와인까지 꺼냈어? 응, 지난번에 마시다 남은 거. 당신 좋아하잖아. 근데 너 요즘 너무 과감해졌어. 이래도 돼? 어차피 걘 모르잖아. 걔 바보야. 그 말이 마치 쇠모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요.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 둘이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웃음, 그 소리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둘은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진짜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근데 걔랑 왜 아직도 같이 살아? 이혼하면 뭐가 복잡하잖아. 아직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너무 웃기다. 집은 걔 명의인데 우리가 더 자주 쓰네. 걔는 지가 지킨다고 생각하겠지. 난 이미 떠났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 제가 지켜온 가정, 제가 믿은 사람들, 그 모든 걸 두 사람이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그 웃음소리는 꿈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연차를 몽땅 땡겨서 쉬기로 했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분노만으론 안 되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자료를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집안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안쪽에 렌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초소형 모델이었어요. 설치 위치는 거실과 부엌이 모두 보이는 각도였고 녹화는 모션 감지로만 작동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실에 있는 탁상시계 모양 카메라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혹시라도 거실이 아닌 공간에서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고 녹화된 영상은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그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내가 없는 시간에 우리 집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들어오면 집 슬리퍼를 당당하게 신고 소파에 누워 아내에게 뭐 좀 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그 옆에 앉아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요. 둘이 함께 웃으며 마치 부부처럼 행동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이 자식 옷 참 못 입네 이러면서 웃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는 진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는지 그게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있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수치심, 자괴감 그리고 뭔가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아내는 평소에도 저에게 큰 불만을 말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겐 남편이 착해서 좋다, 일 잘하고 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포장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젠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 상황을 마무리할 때라고요. 저는 결국 모든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 도어락 출입 로그, 위치 기록,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 모든 걸 USB 하나에 정리해서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포함한 회사 인사팀 메일 아내의 가족 단체방 그리고 제 친가 쪽 단톡방까지 여러 방향으로 나눠 저장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핑계를 댄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가기로 했고
그 사이 그들이 우리 집에서 또 어떤 짓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녹화 장치와 핸드폰 모두 실시간 연동으로 켜두고 근처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28분 민수가 들어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그가 들어와선 소파에 눕습니다. 몇 분 후 아내가 들어옵니다. 둘은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함께 웃으며 와인을 따르더군요. 그리고 CCTV 속에서 민수가 제 셔츠 하나를 꺼내 입으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나 이 옷 잘 어울리지? 내가 낫지? 그 순간 제가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도어락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벌써 왔어? 그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을 잠깐 보여주더니 금세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마. 잠깐 들른 거야. 아내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너 뭐해?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했어? 전말 없이 폰을 테이블에 두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걔는 바보야. 우리가 더 자주 써.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더군요. 아내는 입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다 봤어. 지금부터 니들 둘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봐. 민수가 급하게 나가려고 하자 전 그 앞을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이건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텐 기회가 있었어. 말할 기회, 사과할 기회, 근데 넌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날 밤 전 그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도어락 로그까지 정리해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 제 부모님, 민수의 아내, 회사 인사팀, 민수가 소속된 본부 부장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도요. 일이 터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인사조치 당했고 아내는 그녀 부모님한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넌 우리 집 냄새를 바꿨어. 근데 너도 알지? 그 향기는 결국 사라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을 나왔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정리했고 그 향기도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문득 그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 익숙하지만 이질적이던 향기 그 안에 숨겨졌던 배신 그게 가끔 저를 덮쳐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